이 쉐쉐 발언 때문에 두 사람이 부딪혔는데 어제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논란이 됐던 자신의 발언, 이 쉐쉐를 직접 소환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내가 틀린 말 했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는데 그 발언들 한번 저희가 모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외교를 왜 합니까? 우리 국민들 좀 더 잘 먹고 잘 살자고,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자고 하는 일이 외교 아닙니까? 제가 쎄쎄했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못됐습니까? 아니 뭐 쉐쉐가 뭐 그렇게 잘못됐냐? 쉐쉐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뭐 상대국이 싸우든 말든 우리랑만 잘 지내면 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논란이 됐었던 이 쉐쉐라는 발언을 꺼내 들었고 저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송유현 변호사님은 저 주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 좀 드셨습니까? 잘못됐죠. 대단히 잘못된 발언인데 뭐가 어떻게 잘못된지도 이재명 후보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네. 동아시아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도 결코 안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강도 그러면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고 북한에 감사합니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발언 자체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우리 외교 안보가 가야 할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중국에 쉐쉐한다고 한중 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입지가 전혀 강화되지 않습니다. 2016년에요. 중국의 천하이 외교부 부국장이 망언을 한 적이 있죠.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해야 되겠느냐.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른 말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중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 그리고 외교하는 태도 뭐가 바뀌었습니까? 오히려 서해에 정체불명의 구조물을 세우면서 서해 공정을 펼쳐나가고 있고 한한령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해제가 안 됐습니다. 네. 이런 것만 봐도 중국에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식으로 쉐쉐하는 구력 외교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역시 이 쉐쉐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어제 또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 한미 동맹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기본 외교 축이 바로 한미 동맹이고 또 지금 미래를 보고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중국에 대해서 쉐쉐 못할 게 뭐냐? 쉐쉐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친중 반미, 친북 반 대한민국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천박한 언어 생활 알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에서야 좀 그런 장난질을 쳐도 되지만은 해외 관계에 있어가지고 몸과 마음이 따로 놀면은 그건 대한민국이 국제적 신뢰관계를 크게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쉐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친중 반미, 친북 반 대한민국 이런 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지적이고 그 쉐쉐 발언이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김문수 후보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준석 후보 역시 이런 천박한 언어 생활을 국내 정치가 아닌 국제 정치 이런 외교 무대에서도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지금 두 사람은 한 겁니다. 신정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도대로 전달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국익 중심의 외교, 외교의 중립성을 최대한 활용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네. 양안 문제를 그렇게 다룰 수 없죠. 사실은 양안 문제는요, 한반도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북한의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고요.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고 한반도 전체가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리전이 될 수 있다는 게 국제정치학자들의 우려 중에 우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좁은 회랑을 가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끔 외교 전략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게 국가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가서 쉐쉐, 저기 가서 쉐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요, 이 외교의 복잡성, 균형성을 완전히 무시한 그러한 정치죠. 어찌 보면은
동네에서 여기에서 웃고 저기에서 웃고 다니면 다 꿀밤 맞고 다니거든요. 본인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한 개인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국가의 지도자가 되시려고 하는 분이죠. 제1야당의 대표이기도 했고요. 본인의 말 한마디가 국가의 운명을 가로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같기도 한데 예전에 그런 어떤 잘못된 말씀을 하셨으면은 뭔가 반성하고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는 50% 가까운 지지율에 취하신 건지 이러한 발언들을 다시 꺼내가지고 왜 스스로 자승자박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주 대변인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뭐 셰셰 발언에 이렇게 민감한 거는 외교의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셰셰를 했다가도 또 강하게 나갈 때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물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파탄내놨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숙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썼던 이유는 결국에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중심이 돼서 국익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 국익 중심에서 뭔가를 이 외교 정책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셰시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들 그런 접근에 굳이 그런 것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는 비판인데 외교라는 것은 단편이 아니라 종합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으로 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